현대적 관점으로 바라본 문화 수다 방송 라디오 현관문. 네, 현대적 관점으로 바라본 문화 수다 방송 라디오 현관문입니다. 저는 라디오 현관문의 진행을 맡은 남헌우입니다. 저희가 첫 방송인데요. 각자 본인 소개 한 번씩 해볼까요? 저는 박소호라고 하고요. 원래 본명이 있지만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서교동에서 조그만한 예술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창작자와 기획자 그리고 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도 본명을 밝히지는 않고요. 네. 조그만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방탕하고 싶은 순대, 방탄순대라고 합니다. 방탕순대요? 그렇죠. 방탄이 아니라 네. 방탕입니다. 방탕순대. 좋습니다. 네, 저는 이 라디오 현관문의 진행을 맡고 있고, 현재는 이제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다른 쪽 일도 하면서, 병행하면서, 유일하게 저만 이 방송에서 실명을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종이죠. 저 검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약에 이 방송을 통해서 1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저는 제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몸 불사르고 싶다 이거죠. 아, 그럼요. 검색하면 나와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 이름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뜨나요? 이제 뭐가 나와요? 제 작품이 나오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바로 검색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굳이 그렇게 검색할 필요는 없는데. 아, 이 방송은 어느 정도 적절한 팩트 체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순 씨가 현재 남헌우 이름을 검색 중입니다. 작품이 나오나요? 제가 지금 네이버에 남헌우 네. 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프로필상에 그 이제 작품들이 보인다거나, 네. 그런 게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영문도 있어요. 아, 영문으로 쳐야 됩니까? 아, 잠시만 제가 한번 또 체크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문 이름은 HUNO라고. 네. 나오나요? 나왔는데 이제 첫 화면이 네. 헌우, 네. 홈, 페이스북. 네, 제 페이스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모두 친구 추천해 주셨죠? 아, 그것도 한번 또 체크를 제가 또 한번. 농담입니다. 네. 친구였어요. 친구기 때문에. 네, 친구 돼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약간 예술 그리고 문화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방송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방송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연습도 많이 해보고 사전 녹음도 한번 해보고 그런 적도 많았죠. 여러 가지 그 하나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시간 그 사이에 코로나 블루가 왔어요. 그 느낌이 어떤가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제가 네. 겪어보진 않았지만 네. 코로나 블루랑 우울증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증상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사람이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일단 맞아요. 시스템상 네. 그리고 환경상 상황상 그게 주는 뭔가 있어요. 제가 자발적 백수와 네. 지금 자발적이지 않은 백수가 된 거예요. 솔직히 저희 셋은 자발적 백수인가요? 아니면 백수인가요? 자발적 백수. 자발적 백수죠. 네, 전 자발적 참고로 백수. 일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발적 백수라는 게 프리랜서들한테는 다 통용된다고 보는데 뭐 프리랜서들이 365일 계속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일이 갑자기 많다가 또 갑자기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휴식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여행도 가고 영화도 많이 보고 지금은 그 시기를 제가 결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불의의 상황이 생겨서 자가격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내가 내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상실감 같은 게 좀 크죠. 만약에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확진을 받았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갑자기 진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거고 가족들도 저로 인해서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것도 2주씩이나 이 집안에만 가만히 있다 보면 되게 굉장히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반대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집에 있다가 심심하면 누구한테 전화라도 해서 만나기라도 하고 뭔가 그 말하면서 재밌는 거리나 뭐 돈이 안 되더라도 기획이라든지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네.
습관처럼. 그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문화 콘텐츠 방송을 하게 되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최근에 좀 뭐 지금 코로나 블루가 왔다라고도 하지만 네. 저는 지금 이 기왕이 온 거 이거를 잘 이용해보자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 그러니까 예술 강사, 그리고 기획 활동, 창작 활동을 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꿔버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요새 줌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면서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줌이라는 어플이 뭐죠? 회의 앱인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페이스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폰으로 따지면, 회의를 위해서, 뭐, 진행자가 누군가의 녹음을 꺼준다거나, 뭐 켜준다거나 하고 자료를 보여줄 수 있고, 회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죠. 참고로 이 지금 줌을 얘기한 거는 저희가 학교 요새 온라인 수업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해서 네네네. 엄청 이제 활성화됐던 어플입니다. 요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얘기는 여기까지만 네. 하도록 하죠. 네, 좀 너무 저도 진짜 깊게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네. 코로나 때문에 네. 힘들 네. 모든 자영업자분들 네. 모두 함께 God bless you. 이쯤에서 끝내죠. 넘어가죠. 아,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 셋을 보면 네.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뭐가 있을까요? 남자죠. 굉장히 남자 셋이서 네. 우울한 골방에 앉아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전 거죠. 우울하지 않은데요? 이거 자체도 코로나 블루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블루예요. 우울까지는 아니고. 저도 블루입니다. 외로우신가 봅니다. 일단은 남자라는 공통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안경을 쓰고 있다. 아, 맞아요. 오늘의 현관문 주제. 안경. 일단 저희 셋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공통점이 되게 어색합니다. 원래 저희가 주제를 다 정했고, 네. 저는 조사해 왔어요. 조사까지 해오셨어요? 근데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원래 이런 걸 원했습니다. 일단은 들어봅시다. 뭐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셨나요? 안경 유래. 안경 유래. 좋습니다. 일단은 안경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도대체 이 두 알의 안경을 언제, 왜 발견됐을까? 완전 오래 아닌가요? 네, 13세기 후반. 이 안경은 제가 봤을 때는 유리가 발명되면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어이없는 어이없게? 유리 이전에도 완전히 어이가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맥락은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 실비노 아르마토, 이탈리아 사람인데, 유리 세공업자, 네. 광학 연구자였어요. 세공도 하면서 이제 이걸 동시에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280년 정도에 빛의 굴절, 프리즘 그런 걸 실험을 하다가 시력에 손상을 입은 거예요. 아, 돋보기로 개미 죽이듯이 자신의 눈에 이 빛이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러다가 네. 이제 발명이 된 거죠. 본인을 위해서 네. 발명이 된 건데 초창기 안경은 볼록 렌즈 안경으로 네. 그러니까 가까운 것을 못 보는 원실 안경으로서만 쓰였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근시를 위한 안경이 나온 거는 100년이 걸린대요. 이로부터. 원시에 사용되는 렌즈가 볼록 렌즈인가요? 오목 렌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볼록 렌즈입니다. 주의 깊게 좀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가까운 것을 못 보는 원거리만 볼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요? 볼록 렌즈고요. 그리고 근시와 원시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깥 꼈대요. 아, 가까운데 볼 때는 그 네. 안경을 쓰고 네네. 멀리 볼 때는 다른 안경 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중 초점 렌즈라고 있잖아요.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넣어서 이제 너무 멀리, 너무 가깝지 않게 그걸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중 초점 렌즈를 이제 만든 건데 그게 더 늦었죠. 1760년대. 뭔가 이름이 익숙한데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이걸 벤자민 네. 플랭클이요? 영화 내셔널 트레저의 소재로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는 것도 청취자님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 렌즈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쵸. 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개발을 했고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19세기 초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요새 다 안경 쓰는 사람들 렌즈의 원자재는 제가 알기로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플라스틱은 언제?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안경이 유리가 아니에요? 비슷한 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안경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을 때 네. 그러니까 뭘 만들었냐면 동물의 뿔이나 뼈, 거북 껍질, 그렇죠. 혹은 상아 이런 걸 이용했대요. 그 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테. 제가 알기로 막연히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마 저 같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3세기 그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기로 막연히 중국에서 제일 먼저 안경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모든 물건이 다 중국에서 나왔다고 하는 걸로 네, 알고 그리고 제 거 동그란 안경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다리에 고무줄처럼 딱 붙여가지고 중국 사신들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다 13세기 이후 진짜 이태리에서 딱 시작된 그러니까 거죠. 그 중국 그건 이제 고대로 넘어가는데 그건 이제 안경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선글라스. 방수님과 헌우님이 소호님에 의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네네. 자기 눈빛을 읽히지 않히기 위해서 먼저 네. 만든 거고요. 시력을 좋게 하는 기능을 갖춘 안경은 13세기가 최초인 거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안경은 어디까지 와 있나. 구글사에서 만든 글라스나 이제 애플도 글라스를 만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증강현실 그리고 투시 안경. 투시 안경. 투시 안경. 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전투 그러니까 전쟁 어떤 전투의 목적으로 만든 그런 야간에 볼 수 있는. 네, 뭐 그런 투시경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물 안을 볼 수도 있고 네. 상용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술적인 테크놀로지 막 이런 거 말고 네. 손을 많이 굴리시네요. 진짜 효율적인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안구에 건조증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안경들도 있어요. 안경을 썼을 때 눈하고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이런 네. 게 아니라 마스크 끼듯이 여기가 다 메꿔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일종의 어떤 약을 넣으면 그 안에 습기를 이제 유지를 해서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안경들도 있더라고요. 방순 씨가 그런 얘기를 해서 나오는 말인데, 예전에는 이제 시력 교정으로만 이제 안경을 썼다면, 이제 현재는 이 안경의 용도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뭐 패션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용도에 맞게 안경의 형태도 바뀌었고,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중요한 행사나 이런 데 갈 때는 안경을 벗고 렌즈를 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렌즈 잘 끼세요? 렌즈 잘 끼죠. 렌즈 무서워하시나요? 전 렌즈를 안 낍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못 껴요. 네, 너무 못 껴서 안 들어가는구나. 네. 렌즈를 끼면 그렇게 힘들고 별의별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무슨 하드 렌즈 좋아서 껴봐야 된다 해서 뭐 돈 20만 원을 줘서 하드 렌즈도 껴보고 그 다음에 소프트 렌즈도 꼈다가 다 껴봤는데 결국에는 3시간 이상 끼면 눈이 너무 이제 떠지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선글라스도 다 도수를 맞춰서 끼고 있어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선글라스에 도수를 넣어서 쓰고 있는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터널을 지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 선글라스가 빛을 잘 막아주긴 하지만 완전 컴컴해지거든요. 일단 안경을 살짝 벗어서 밖을 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 도로가 안 보이다 보니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터널 얘기하셔가지고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변색 렌즈예요. 그래서 빛이 있을 때 네. 선글라스로 바뀌었다가 인공 조명으로 오면은 이제 투명하게 바뀌는 건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산 건데 네. 여기서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죠. 어떤 실수를 하셨나요? 차도 실내고 유리막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차에 들어가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글라스가 안 되네요. 이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나서 그렇게 돼갖고 그래서 사실 운전대 좀 편하게 하려고 샀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지금 여름에 일상생활 할 때는 너무 좀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안경 용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스포츠 안경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그 마지막 승부에 손지창 씨가 쓰고 나왔던 그 스포츠 안경. 너무 오래된 세대 아니에요, 진짜? 멋있지 않나요? 나이가 저희가 추측이 되잖아요. 참고로 저는 친구라고 했지만 형이라고 부릅니다, 헌우 씨를. 그래, 알았어. 네, 형. 나는 형님이야. 방수님이 헌우님을 형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형님이야. 왜 좋아하시죠? 그걸 그 이미지를? 일단은 스포츠가 이제 굉장히 활동적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안경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스포츠 안경은 딱 붙어서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작업을 하실 때 많이 움직이세요? 많이 움직입니다. 저는 어떻게 많이 움직이세요?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막 위아래로 수직으로 점프를 그럼요. 댄스도 좀 추고. 행위예술 하세요? 저는 참고로 네. 스포츠 뭐 선글라스 좋습니다. 네. 좋은데 뭐 그쪽을 좋아하시는 사람한테 네.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그걸 끼는 순간 그러면 딱 그 느낌밖에 안 납니다. 아재. 뭔가 그 트렌드 룩이 제가 약간 상상하는 게 좀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대요. 그것과 같이 이제 어려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사이클 복장 있잖아요. 스포츠 스포츠 안경에다가, 뭐, 그렇죠. 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요새는 다 이제 뭐 자전거를 타러 간다 하면은 이제 그 복장을 다 입는데, 저는 그 복장 자체를 보는 게 민망한 거예요. 약간 저도 솔직히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 트렌드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사이클 바지를 입고, 그 위에는 약간 평상복을 입는. 근데 전 바지가 더. 근데 남성분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 거 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 그거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 처음에 본인들도 민망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그 문에 들어가면, 이게 너무 편해서, 남들 보는 게 별로 신경이 안 쓰니까. 그 정도로 편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이분이 딱 봐도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면, 충분히 껴도 멋있고, 스포츠인이 끼면 진짜 멋있어요. 저 그런 건 동의하는데, 네. 약간, 물론 무슨 헌우 얘기인지 씨의 하시는지 약간 알 것 룩을 같은데. 뭐 그런 걸 뭐 비하하자는 건 아닌데, 네. 약간 그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걸 끼면, 그런 이미지가 활동적인 사람이 써도 되잖아요. 뭐, 그 이미지가,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헌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가 더 끌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편안함이 더 끌리시는 거예요? 편안함이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안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브랜드는 모르지만 가끔 안경 맞추러 가면은 굉장히 티타늄은 그렇죠. 아닌데 종이짝처럼 얇은 안경들이 있어요. 플렉서블하고 그쵸, 되게 그쵸, 그쵸. 그런 테들이 있더라고요. 종이처럼 막 이렇게 꾸기고 막. 근데 궁금한 게 여기서 한 가지가 있는데 안경 하나를 오래 쓰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여러 개의 안경을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편이세요? 저는 번갈아 가면서 써요. 저도 많은 편입니다. 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경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 남에게 이런 안경의 패션을 보여준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보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조금 깊게 들어가면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시계, 뭐 안경, 항상 붙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옷도 그렇지만 이게 약간 제3의 신체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특히 안경을 쓰는 작가,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 네. 진짜 안경을 항상 써야 되는 사람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안경을 써야 되고 자기 전에 살짝 벗고 거의 활동하는 모든 시간에는 안경이 붙어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 제 신체 같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감안을 해봤을 때 패션으로서의 어떤 내 얼굴이 보여지는 거랑 제3의 신체로서 내 얼굴이 보여지는 거랑은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제3의 신체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네.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경이 여러 개 있는데 옷을 생각하시면 돼요. 옷을 막 고가 이제 옷을 샀어요. 그걸 잠옷으로 입진 않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안경을 항상 이제 도수가 너무 눈이 안 좋으니까 항상 끼고 다녀야 돼요. 눈을 뜨고 있는 순간부터 안경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자는데 막 잠버릇이 심해가지고 안경이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쓰는 안경이 있어요.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저도 잠옷 같은 안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헌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남한테 제가 어떻게 보이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안경으로 좀 대표적인 연예인을 보면 유재석 씨가 있잖아요. 윤우님이라고 하죠. 윤우님이 윤우님? 네. 윤우님 같은 경우는 네, 한번 와주세요. 윤우님 같은 경우는 그 안경이 항상 이렇게 직사각형, 검정. 그렇죠. 옛날에는 좀 금태나 뭐 그런 걸 좀 쓰셨던 걸로 네네네. 기억하는데 간혹 봤는데 점점 이제 약간 뿔테 느낌으로 좀 바뀌시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인의 그 이미지를 이렇게 완성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경이란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카모메 식당은 아실 거예요. 그쵸? 카모메 식당 봤어요. 네네네. 봤어요. 그 감독이 되게 비슷한 결의 영화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안경인데 오기가미 나오코라는 감독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감독보다 이름을 좀 외워주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 아니에요. 그냥 힘듭니다. 오기나미 나오고. 네, 오기나미 나오코라는 감독인데 네. 이 감독보다 이 시리즈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는 이제 코바야시 사토미. 코바야시 네, 그 사토. 카모메 식당의 주인공이 식당 아우. 주인으로 네. 나오고 여기서도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되게 독특해요. 그냥 해변가 휴양지 같은데 교수가 하나 놀러 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 카모메 식당에서 식당 주인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냥 놀러 온 거죠. 네.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다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어. 안경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경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감독 특유의 코미디인가 아닌가 경계를 애매하게 하는 그런 예, 잔잔한 그런 해학적인 코드들이 계속 나오고 어떤 일련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네. 이 사람이 안경을 벗고 그러면서 이제 떠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큰 뭔가 울림이나 이런 건 없는데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현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문화 수다 방송 라디오 현관문을 듣고 계십니다.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안경을 쓴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 이미지가 좀 굉장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이 안경을 쓰면 날카로운 사람, 뭐 예민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이 안경을 씀으로써 뭐 그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정치인들의 어떤 이미지가 좀 큰 것 같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앵커, 네. 뭐 이런 시사, 네. 이런 쪽. 그런 쪽 사람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그 브랜드의 안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사실 그게 대표적으로 큰 아이콘인 것 같고요. 그 네. 외에는 사실 그 대중들한테 심어져 있는 어떤 프레임 같은데, 네. 그거는 제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미디어가 주는 어떤 프레임이지 않을까. 네. 메디컬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안경을 쓰신 분들은 굉장히 날카로우세요. 그 다음에 명확하고 통찰력이 되게 뛰어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가면 약간 살이 찐 이미지와 거기에 안경을 낀 이미지가 같이 합쳐지면서 약간 그 하나에만 몰두하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려 그런 드라마나 그런 캐릭터가 나왔을 때는 되려 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캐릭터에 맞추려고 안경과 겉모습과 이거를 너무 그 캐릭터에 맞춰서 과연 저 배우가 그거를 해석해서 저렇게 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네. 하고, 그 의사 역할을 할 때, 네. 의사가 쓰는 보통의 안경들이 좀 있거든요. 카테고리들이. 일단 가벼워야 되고. 네. 예, 그런데, 과도하게 지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반무태라든가, 하근태라고 하죠.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가. 네. 근데, 뭐 하근태도 하근태 나름이지만, 좀 과도하게 무겁고 흘러내릴 것 같은 안경을 쓰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캐릭터들이 있고, 그럴 때는 좀, 그게 조금 집중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 변신 전과 변신 후인데, 비포 애프터. 그렇죠. 네. 비포에 항상 안경을 쓰신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환골탈태하거나 변신하면서 안경을 벗으면 차라 뭐 하면서 이제 뭐 약간 효과 같은 거 이펙트 보여주고 하는데 이 안경의 이미지가 굉장히 비호감의 이미지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순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요런 선입견에 대해서는 약간 반발심이 있는데 네. 지금 얘기했던 거 예를 들면 뭐 안경을 썼는데 뭐 과학자가 있다. 저는 참 반대로 어떤 이미지를 생각했냐면 안경을 썼는데 되게 바보 같은 얼간이 역할을 할 때 큰 안경에 뭐 그런 네. 또 안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안경을 썼던 사람들이 뭐 되게 똑똑해 보인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뭔가 비포 애프터라고 해서 그 비포가 꼭 안경을 쓰고 근데 애프터가 멋진 사람이 될 때는 꼭 안경을 벗은 사람이 있다. 네. 저는 참고로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요새 패션 트렌드들 보면 잡지에 보면 이 사람은 안경을 안 써요. 네. 근데 알이 없는데 그냥 패션 브랜드로 쓰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선입견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드라마나 뭐 영화 프레임을 보면 막 흘러내리는 안경을 들어 올리면서 막 둔하고 만화에서 그 전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학생들이 네. 뭐 첫사랑 멜로물 맞아요. 옛날 그 이렇게 요즘에 대만에서 그런 거 많이 만들던데 시력 때문에 눈을 작게 떠야 되고 안경 없으면 못 살고 이런 친구인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 안경 써도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쵸, 그 그쵸. 안에 있는 주인공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연출을 했어요. 분명히 여기
비디오에서 봤을 때는, 영상에서 봤을 때는 안경 벗으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음. 걔네들은 몰라. 그래서 얘가 한 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 안경을 벗었어. 그러니까. 아니면 한 학년이 지났는데 안경을 벗었어. 사람들이 못 알아봐. 왜 벗는 거야? 누구나 다 걔인 줄 아는데. 뭐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안경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약간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약간 비호감 이미지로 사용하는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왜냐면 저희는 다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왜요? 왜냐면 저는 그거에 동의를 네. 안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지가 좀 있어요. 안경 쓴 사람들 뭐 지금 네. 아까 뭐 소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경을 뭐 큰 거 왜 이렇게 좀 그렇게 썼는데 뭐 바뀌냐. 그냥 그거는 연출이기 때문에 제일 못생긴 안경 갖다 씌운 거예요. 거기에 이쁜 안경 씌웠으면 되게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 왜 못생긴 안경을 갖다 끼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영화나 어떤 그런 게 노출이 많이 됐지. 저희가 또 관심 있게 또 찾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보여주려고 어떤 씬들이나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대중영화에서 좀 많이, 상업영화에서 많이 보여주는 형태라고 그럼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비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봉테일. 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나 있죠. 특히나 봉준호가 가지는 봉준호식 미장센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방금 말했던 이 안경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안경의 요소나 그런 이미지로 활용될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안경의 미장센이나 연출을 미리 계획하고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썼으니까 그게 편리해서 썼다라는 느낌이 좀 많은 거죠. 기존에 네, 만든 그쵸. 이미지를 네, 사용한다. 근데 사실은 그런 영화들 대부분이 안경만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스토리 라인이라든가 왜 우리 1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언제 어느 때 싸대기가 날아갈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저희 이제 할머니나 어머니는 그걸 되게 재밌어 하시고 어쨌든 그거 안에서 뭔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대에도 그런 장면을 사람들이 원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에 자꾸 걸고 넘어지려고 제가 하는 이유는 지금 보는 시대의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얘기한 고정관념들의 어떤 미장센들이 다 그냥 이제 이 사람들이 굳이 저렇게 놓아야 돼? 저건 꼬아도 되잖아 라고 생각한 저도 약간 그런 쪽에 좀 생각하는 주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좀 올드하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방순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깨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 무의식으로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헌우 씨의 세대고 요새 세대에도 네. 그렇게 느낄까? 제 세대요? 그러니까 경향은 있을 수 있는 게 그 어떤 스토리라인 저희가 봤던 그 일일 드라마의 그 막장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그쵸. 부부의 세계를 예를 들면 네. 그 현대식의 어떤 막장 드라마인데 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저는 레트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그 시기가 타이밍이 안 맞았으면 그건 사실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은 드라마의 장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절하게 레트로가 스며든 이 문화 안에서 이게 먹혀들 수 있는 타이밍적으로 적절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동생이 저한테 드라마를 봤다고 먼저 연락했던 적이 없는데 부부의 세계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요새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20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선풍적이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단순하게 부부의 세계라는 그걸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어머니 세대가 좋아해야 되고 결혼한 사람들이 공감이 돼야 되고 이런데 되려 20대들이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일 수 있는 그 소재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안에서 어떤 레트로함을 이들이 갈구하는 것들을 조금 본 것 같고 그게 이제 비단 안경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여러 가지 소재에서 그런 것들을 당겨오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리 네.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는 공감이 되는 게 불륜이라는 소재는 되게 옛날부터 되게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데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헌우 씨가 얘기하는 건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장면들에 대한 얘기여서 그런 거는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 부부의 세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인 씬을 되게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젊은 층에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꼭 똑똑한 사람이 안경을 낀 게 네. 지금 세대에 보는 애들이 안경을 끼면 다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이런 거에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우리가 봤던 스머프 거기에 똘똘이 스머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안경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세대에 네. 이 청취자분들이 자꾸 그 세대라고 하시는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그 청취자분들이 어떤 나이대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젊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네. 스머프 얘기하는 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스머프라고 하면 옛날 이제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설명하고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지금 딱 헌우 씨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게 라떼는 말이야. 딱 요런 지금 투여서 그런 거는 좀 저희가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안경에서부터 저희가 뭐 레트로, 라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음악 평론가 분이 계세요. 되게 그 안경 쓰시는 임진모 씨. 네, 그분이 유명하죠. 그분이 하신 말이 있는데 네. 우리가 레트로 한 거 음악을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 친구들이 여자 주인공. 그럼요. 저 엄청 좋아해서 밴드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네. 항상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그게 다 과거의 노래고 과거라고 해봤자 뭐 그렇게 뭐 멀리 돼 있지는 않지만 네. 그런 현상들이 이제 레트로인데 음악에도 레트로가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근데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굉장히 조금 뭐라 그래 좀 약간 긍정적이지 않은 걸로 그 평론가분이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사랑합니다. 순간 이게 너무 과거를 우리가 쫓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참고로 임진모 씨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게 되게 인상에 남는 게 이분이 나이가 엄청 많으시고 옛날 클래식한 뭐 한때 유명했던 노래만 들으실 거라고 막연히 또 그런 관념들이 또 있으세요. 이렇게 또 하고 다니시는 복장이 또 되게 올드해 보이셔가지고 약간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분은 지금 뭐 최근 멜론에서 뜨는 차트들 10대 이런 거 다 듣는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걸 되게 감명 깊게 그 인터뷰를 받고 대단하신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 돌아가서 그렇다고 순간 멍했어요. 그렇다고 아까 네. 헌우 씨가 네. 얘기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에 살짝 딴지를 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첫 방송이고 하기 때문에 오늘 첫 방송인데 어떠셨어요? 긴장도 많이 되고 네. 그런 것 같았는데 헌우 씨가 네. 잘 편집을 해 주셔서 네. 재밌는 방송으로 만들지 않을까 네.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저도 되게 좋았고요. 사실 저희 녹음하는 장소 자체가 제가 운영하는 전시 공간이라서 네. 저한테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점점 이렇게 회를 거듭할수록 그러니까 이 회라는 거는 연습 방송이죠. 연습 녹음을 하면 할수록 조금 안정감이 드는 것 같고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네. 확실히. 실제로 저희가 이 전에 에피소드를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전에는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고 난리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네. 여러분들과 방송하는 게 약간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저는 이제 방송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은 아예 방송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끌어나가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두 분께서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안경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남헌우, 저는 시각예술가 박소, 저는 방탕하고 싶은 순대 방순이. 였습니다라고 해야지. 네가 해야지 진행자가 그냥 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저는 상관없는데. 내가 끝내야지. 네, 였습니다. 라디오 현관문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후기 남기기와 다운로드하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again.